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미 지역에서요, 유니폼 렌탈이랑 시설관리 서비스 분야, 이쪽의 강자죠, 신타스라는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넓은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또 그걸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수익성까지 높게 유지하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뭔지, 또 최근 성과는 어떤지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이 신타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반복적인 매출 구조, 그리고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게 어떻게 신타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신타스 하면요, 그냥 유니폼 빌려주는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큰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 고객사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있잖아요. 그걸 직접 디자인하고 또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주 쓴 유니폼은 가져가서 세탁하고 필요한 수성 같은 거 다 해서 다시 제자리에 딱 배송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배송 경로를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씁니다. 유니폼 배송 트럭이 가는 김에 바닥 매트라든지 청소용품, 화장실 비품들, 이런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구급상자 관리나 소방장비 점검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시설 관리, 안전 관련 서비스까지 한 번에 싹 제공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사실 되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이런 자잘한 비핵심 업무들. 이거 그냥 한 군데에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그 원스톱 아웃소싱 모델의 효율성. 이게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니폼 배송 때문에 이미 다 짜여진 동선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움직이면서 추가 비용은 거의 안 들이고 매출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죠. 유니폼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매트 관리, 화장실 휴지나 세정제 공급, 소독 서비스, 응급처치 지트 관리, 여기에는 PPE나 AED 같은 필수품도 다 포함되고요. 직원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는 소방설비 정기점검까지. 와, 서비스 목록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냥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거든요.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안전규정이라든지 위생기준 같은 거, 이런 필수적인 영역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신타스 시스템에 익숙해진 고객은 다른 업체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전환 비용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짜인 배송 경로, 이걸 경로 밀도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은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경쟁 우위,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이나 자본 생각하면요. 후발주자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 그렇군요. 최근 실적 발표 나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점들이 그냥 숫자로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에 끝난 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늘어서 약 27억 2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도 살짝 넘었고요. 여기서 특히 봐야 할 게 그 인수합병 효과가 한 0.9%포인트 정도 있었고 환율 영향 같은 거 빼고요. 순수하게 핵심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나 이걸 보여주는 유기적 성장률 있잖아요. 이게 무려 7.8%에 달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유기적 성장률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기업 본연의 경쟁력,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일 확실한 지표잖아요.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도 이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건 핵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매출 성장도 인상적인데 근데 수익성 쪽에서는 더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죠. 맞습니다. 수익성 개선세가 정말 뚜렷해요. 매출에서 상품 원가를 뺀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50.3%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조금이지만 올랐고요. 50% 넘는 매출 총이익률 자체도 대단한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률, 즉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은 22.7%로 전년 동기 대비 꽤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와, 22.7%요? 네, 이건 그냥 매출만 늘었다, 이게 아니에요. 회사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총이익으로 남고 또 그중에서도 22%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어진다. 이건 동종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뛰어난 수익성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높은 수익성은 그 거대한 규모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자동화 같은 기술 투자, 또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계속해서 운영 효율을 개선해 나가는 정말 탄탄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의 질을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 EPS도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시장에서는 한 1.19달러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1.20달러 나왔으니까 기대치 살짝 넘었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9%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다가 회사가 앞으로 1년 실적 전망치, 그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걸 올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경영진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데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예상 범위를 기존보다 높여서 11억 6천만 달러에서 11억 8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고요. GAAP 기준 주당 순이익 예상치도 4.74달러에서 4.86달러 사이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 GAAP 기준 EPS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계산된 가장 표준적인 주당 순이익 지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구체적인 동력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7.8%라는 인상적인 유기적 성장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첫째는 뭐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더 수익성 높은 서비스 조합으로 판매하는 그런 가격 믹스 개선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둘째는 꾸준히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부분. 셋째는 기존 고객들한테 유니폼 말고 다른 시설 관리나 안전 관련 서비스들을 추가로 파는 거죠. 교차 판매, 즉 크로스셀링 전략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아, 크로스셀링?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요. 작업장의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엄청 주요해졌죠. 그리고 ESG 경영이라든지 뭐 각종 규제 준수 해야 한다는 기업들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신타스가 제공하는 시설 관리, 구급 안전 서비스, 소방 관련 서비스 이쪽 부문에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신타스가 가진 강력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자가 왜 그렇게 단단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신타스의 경제적 해자는 몇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견고한지 한번 보시죠. 첫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압도적인 네트워크 규모입니다. 북미 전역에 525개가 넘는 물류 및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11,000개가 넘는 지역 배송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11,000개요? 와. 네, 이 정도 규모의 물리적 네트워크는 그냥 넓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경쟁자가 이 정도 시설이랑 배송망을 만들려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이랑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로 밀도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고요. 이게 결국 배송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한테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전국적인 서비스 범위와 일관성입니다. 미국 전역이나 캐나다까지 여러 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큰 고객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역마다 다른 업체를 상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관리하기 힘들죠. 네. 그들은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받고 싶어 하는데 신타스는 바로 이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게 대형 고객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데 아주 큰 강점입니다. 셋째는 오랜 업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성입니다. 특히 안전규정 준수나 소방설비 관리처럼 사소한 실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있잖아요. 위험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이런 데서는 신규 업체보다는 오랫동안 검증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신타스는 이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고객들이 쉽게 다른 서비스로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끈끈함으로 작용하는 거죠. 신뢰라는 게 중요하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신생기업이 단기간에 이 정도의 네트워크 규모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브랜드 신뢰라는 건 뭐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이렇게 통합적이고 또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복잡하고 신경 쓸 거 많은 유니폼 관리나 또 까다로운 시설 안전 규정,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담 같은 거. 이런 비핵심 업무들을 신타스라는 한 곳에 그냥 믿고 맡기면 고객들은 그 에너지를 아껴서 자기들의 원래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매번 다른 업체 알아보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타스 이름 하나로 해결된다는 점, 이게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한번 시스템 갖추 넣으면 진짜 바꾸기 힘들겠어요. 자, 지금까지 신타스의 강점하고 성장 동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뭐 모든 투자에는 양면이 있으니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타스의 주요 고객 기반이요.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같은 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한 산업들에 걸쳐 있다는 점이에요. 아, 경기 민감주 성격이 있군요. 네, 어느 정도는요. 만약 이들 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둔화되거나 침체가 온다. 그러면 신규 직원 채용이 줄면서 필요한 유니폼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죠. 또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추가적인 서비스 도입을 좀 망설일 수도 있고요. 즉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변동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비용 쪽에서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신타스는 그 광범위한 세탁시설이랑 물류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하잖아요. 네, 직접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전기나 천연가스 같은 거요. 유가 변동에 따른 운송비, 세탁에 쓰는 각종 세제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건비 상승, 이런 비용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비용 상승분을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반영해서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지속적인 성과 유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가격 전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앞서 말한 강력한 시장 지위나 서비스 차별화 덕분에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 능력에도 한계는 있을 수 있죠. 경쟁 환경을 보면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범위나 품질, 규제 준수 능력 같은 비가격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대규모 고객 유치를 위한 입찰 경쟁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성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경기 변동성하고 비용 압박, 그리고 경쟁 환경, 이걸 좀 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은 어떤가요? 현지 시장에서 신타스는 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가치평가 측면을 보면요. 신타스는 일반적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수익 비율, PER이나 기업가치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 EV, EBITDA 같은 지표들을 보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이제 프리미엄 멀티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네. 마치 소비자들이 품질 좋고 믿을 만한 브랜드 제품에 기꺼이 더 높은 값을 지불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프리미엄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 실적,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탄탄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타스의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단순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가치평가 배수, 즉 멀티플 자체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회사가 실제로 꾸준히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죠. 결국 실적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들한테 꾸준히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 투자나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하는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균형 잡힌 자본 배분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배당 정책 유지하고 성장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신타스를 지켜볼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지표나 포인트는 뭘까요?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요?
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조했던 유기적 성장률이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수준인 7%에서 9% 사이 이 견조한 범위를 유지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사업 자체의 건강성이랑 성장 동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될 거고요. 유기적 성장률, 네. 둘째로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50%를 넘나드는 매출 총이익률하고 22%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이걸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건 회사의 운영 효율성이랑 가격 결정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만약에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보인다. 그러면 그 원인이 비용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 건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마지막으로는 현금 흐름의 활용입니다. 꾸준히 만들어내는 현금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M&A 같은 거. 이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기적 성장률, 마진율 유지, 그리고 현금 흐름 활용의 균형.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면 되겠군요. 혹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몇 가지 전략적인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분석과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방대한 배송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배송 경로를 찾아내고 이걸 계속 최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방문당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연료비 같은 비용을 줄이려는 거죠. 아, 데이터 활용. 둘째는 자동화 확대입니다. 특히 대규모 세탁 공정 같은 곳에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처리 용량을 늘리고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디지털 플랫폼 강화입니다. 고객일이 온라인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더 쉽고 편리하게 유니폼 주문을 하거나 필요한 안전교육 자료에 접근하고 시설 점검 리포트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사용자 편의성 증대네요. 네, 이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들이 신타스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을 더 쉽게 인지하고 추가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은 전부 다 기존에 구축된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를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죠. 오늘 신타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강력한 서비스 네트워크와 그 독특하고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잘 결합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정말 인상적인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 그 촘촘한 경로 밀도가 가져오는 효율성,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고객 신뢰라는 이 삼박자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서 경기 변동성이나 비용 상승 압박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무척 인상 깊었네요. 특히 시작은 유니폼 렌탈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설 관리, 위생, 안전, 소방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가면서 각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게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작업장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각종 규제 준수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기업들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핵심 업무는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아웃소싱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신타스와 같은 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해진 물품을 빌려주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사의 운영 리스크를 관리해주거나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는 일종의 운영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진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 신타스가 가진 그 강력한 네트워크와 고객 신뢰라는 플랫폼 위에 예를 들면 ESG 경영 관련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 안전관리 솔루션 같은 거요.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접목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예측해보는 재미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신타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